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입니다. 진행을 맡은 주요셉입니다. 저는 유기현입니다. 네, 오늘은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위라고 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20일 날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들어보셨습니까? 20일이요? 네. 최근이네. 예. 모르겠어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관심이 없고 뭐 그러는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차별시정국장으로 새로운 인물을 이제 이렇게 발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전 광주 트라우마 센터 부센터장이라는 강문민서 씨인데 지금은 차별시정국장이 되어 있고 이분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차별시정에 대해서 혐오 차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특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야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이렇게 혐오 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니들은 알아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때려잡아야 된다. 우리 사회의 혐오 차별 지수가 너무 높다.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좀 차별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으셨나요? 개인적으로도 안 느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차별이라고 겪고, 근데 그게 다 그러면서 또 성숙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차별이라는 거는 좀 상대적이라는 개념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건강한 사람도 또 그중에서 내가 덜 건강하면 건강이라는 지수에서는 좀 차별을 느끼는 것 같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체력이 약하면 또 차별을 받고 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학력이 떨어지면 또 차별을 느끼고 또 같이 남들은 부러워하는 학력의 그 대학이지만 거기서도 또 차별을 느낄 수 있고 학점 갖고도 차별이 있고요. 이게 차별이라는 개념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차별 얘기할 때 보면 저는 좀 약간 그 배경이 좀 이념적인 편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을 하는데 저 차별 대응팀을 만들었는데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쪽 사람들만 있다고요? 네, 자기를 지지하는 쪽. 그거는 좀 밸런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뛰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법무부랑 같이 이렇게 주최하는 그 UPR 회의도 그또 UPR 회의랑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한번 가봤거든요. NAP 그쪽에서도. 근데 가보면 거의 대다수가 인권을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치우친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 보편 인권이라기보다 자신들이 어떤 어젠다, 정치적인 어젠다를 설정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엠네스티도 굉장히 인권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지금 엠네스티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낙태를 비범죄하려든가 뭐 성매매 이런 걸 성노동이라고 한다든가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그래서 우리 국방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에 안 맞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자신들만이 지지하는 쪽에 그 특정한 사람들만을 지지하는 인권 그러니까 보편 인권이 아닌 이런 쪽으로 해서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쪽으로 오늘날 인권이 좀 변질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엠네스티가 원래 그런 단체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국제사면위원회. 그렇죠. 사면위원회죠. 얼마나 좋아요. 뭐 사형수, 뭐 정치범 사형당할 사람 구제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쪽으로 저런 것은 각 나라에서
용납이 안 되거나 네네. 어려울 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동성애도 뭐 물론 지지하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자, 혹시 이제 도표 한번 보시는데 네, 저 화면상으로 이제 크게 보일 건데요. 네. 자, 이제 저기 뭐 아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눈에 쉽게 확 들어오는 분이 있네요. 어떤 분이 네, 있을까요? 이종걸 씨, 아, 13번에 13번.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네, 행동 네, 무지개 집행위원장. 행동. 네. 네, 많이 네. 알려지신 분이죠. 그렇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고 동성애 지지하는 네, 활동하고 예, 예. 본인도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동성애자시고, 분이고 예. 이제 이분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동성애를 저렇게 지지하는 분이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활동하는 분이 들어갔다면 예. 당연히 국가가 관장하는 네네, 기구라면 네. 위원회라면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그쵸.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갈까요? 그래야죠. 예, 근데 예. 저쪽에서는 네네.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예. 뭐 어쨌든 난민의 문제에서 좀 부결된 자, 가짜 난민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단체나 이런 시민 단체는 다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 네. 또는 그들만의 독과점 카르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사고하려면 시민단체가 돼야죠. 그럼 정부기관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고 네. 애를 썼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네네. 애쓰다가 네. 헌법 개정이 이제 유보가 됐는데 저기에 나오는 면면들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성이 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인사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것은 네. NCCK인데 네네. 거기에 정의평화위원장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기독교의 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교회의 다수를 네. 차지하는 보수의 목소리와는 전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런가요? 분들이군요. 예. 동성애도 다 지지하고 이런 네네. 분들.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거를 갖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네. 만들겠다. 출범시키면 누구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네. 대한민국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짜 난민들 무차별 유입하는 건 반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국수주의로 가자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권이나 생명권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의 그 허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도 상당수인데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니까 구성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역차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 네. 저분들은 차별을 받는데요. 오히려 저분들이. 네, 그런데 우리는 네. 자꾸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 들을까요? 왜 그런 느낌이 들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네. 국가인권위가 국가기관인데 네. 국가기관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네. 정책을 펴나가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대다수에 저는 속해 있고. 네. 네네. 그런데 저분들은 언론을 다 동원해서 네. 2011년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주지까지 네. 제정해서 네네.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 놓고 기자회견 하면 한 번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쏟아져 와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예. 기자회견 안 와요. 일반 기자들 거의 안 와요. 네네. 어쩌다 한두 명 오고. 네. 자, 이런 편향성이 지금 있고 언론까지도 다 한쪽 편만 들고 있는 너무나 저는 동성애 독재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펼쳐지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우려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출범 선언문을 냈는데 네.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이렇게 됐네요. 네. 너무 좋죠. 네. 혐오와 차별을 넘으면 안 네. 되죠. 근데 아까 저와 우리 사회자님 어떤 마음을 느꼈다고요? 누구나 존엄하게 네. 저게 안 맞아요. 네, 우리 차별받는 느낌이 네, 들죠. 저 차별당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우리 네. 정상적으로 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마음 놓고 펼지 못하고 네. 저들의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나 문제 네.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 이거는 혐오 발언이다. 그렇죠. 네. 저 중에 홍성수 교수가 숙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뭐 저분은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는 네. 그런 욕을 먹어도 싸다. 왜냐? 논리가 간단합니다. 강자이기 때문에. 네. 강자는 비하를 당하고 네. 모욕을 당해도 그건 전혀 혐오 차별이 아니다. 음. 동의하시나요? 이게 법적인 감정 이런 거랑 법리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네네. 강자든 약자든 인권은 네. 누구나 존엄하고,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누구나도 인권, 심지어 우리는 살인자들도 인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네네. 대한민국은 네. 일본이나 미국 같으면 얼굴 다 공개하는데 얼굴도 네. 공개 안 해주잖아요. 네네. 인권 보호라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 약자, 네. 사회적 소수자, 네. 제주도 예멘 난민. 네. 사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 알고 계셨나요? 언론에서 많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저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난민 심사에 부적합하다. 네. 아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난민 심사를 통과 못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바로 추방을 시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계속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소송을 들어가면 네. 그 소송 기간은 계속 머물고 소송 기간 동안도 생활비도 주고 숙식비도 주고 예. 보장을 해요. 예. 그리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난민법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게 돼서 네. 난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무조건 더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가니까 국민들의 그 상식적인 선을 넘었으니까 네. 좀 반감이 많은 거 아닌가. 내용을 알면 뭐 진짜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을 빼앗길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네. 난민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저는 뭐 받아줘야 네, 된다는 그렇죠. 입장입니다. 네. 뭐 그게 정확하다면. 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다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그 분쟁 지역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편향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어떻게 났나요? 혐오 발언자들의 생각 심층 조사한다. 네. 생각을 조사한다고요? 네, 우리 혐오 발언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발언을 하는데 반대 발언을 이제 혐오 발언으로 보고 네. 혐오 발언의 저의 그 사상의 배경을 보니까 저 네. 기독교인이야. 네네. 또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네. 거야. 그것도 네. 잘못된 신념, 왜곡된 신념일 거야. 이런 식으로 사상 검증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사상 검증을 한다고요? 그거잖아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더 예. 굳어지면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그렇죠? 정신세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심층 조사한다. 조사해서 나중에 저거 어떻게 쓸까요? 좀 너무 놀라워서요. 네, 놀랍죠. 예. 저런 용어들이 예. 막 써져요. 네네. 이주민 성소수자 네. 절대 비하 모욕하는 표현이 온라인에 넘쳐난다. 물론 일부 심한 경우는 저도 반대합니다. 뭐 저는 욕설을 많이 먹어도 정말 욕설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존대어로 다 대응하는 입장인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정한 어떤 소수에 대해서 네네. 너무 위협을 준다면 우리가 네. 그래서는 안 돼야 되는데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야기하는 쪽은 혐오 발언자들의 생각을 심층 조사한다. 자,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돼 있는데 네. 우리 시야를 좀 넓혀보면 남과 북이 우린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강제로 납치돼서 상당수가 북한에 끌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북한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억류돼 있고 또 그렇죠. 북한에 있는 분들, 네. 북한 국민들이 네. 인권 유린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네. 안 해주고 네. 또 칼기가 납북된 게 벌써 50년이 됐대요. 네네. 너무나 끔찍한데 저분들 너무나 안타까워서 네. 계속 네. 계속 지금 소화를 요구하는데 네. 거의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도. 근데 그리고 북한 동포가 우리 국민이죠. 헌법에 의거해서 우리 국민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네, 한반도 네네. 그 네. 고속도서 다 포함이 네네. 되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 동포고 네. 지금 대한민국 뭐 북한 쪽이 네네.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 지금 강제로 납치되어 있는데도 네네. 저 죄송합니다. 얘기를 안 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주 노동자 인권대 자국민
북한 동포 인권 이렇게 그 되네요. 밑에 거요. 유엔이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책임 규명을 요구한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이 유엔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인권위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또 어떤 경우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그래서 이제 낙태의 비범죄자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인권단체들은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들의 이야기는 권고사항인데 네네. 의무사항처럼 여겨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제 총회에서까지 결의가 되잖아요.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중요하죠. 예. 근데 북한에 대한 인권,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수십만 명의 네. 그 인권에 대해서 네. 제대로 어떻게 이야기한 거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뭐 성소수자 인권 이런 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게 네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걸 좀 네. 인식하시고 네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저 분은 북한 인권 단체인데 네.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네. 기자회견했어요. 네. 그 헤드라인이 뭡니까?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권 침해가 심각하니까 당장 해체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저렇게 주장하면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 저런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네. 정부 기관인 인권위원회에서 네. 주로 이쪽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관심이 저기에 많이 안 가요. 그렇죠. 네, 주요 뉴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네, 네. 특정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네, 네. 관심 있고 네. 일반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오히려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인권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권도 네. 이미 차별이 네, 되는. 네, 네.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역차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예. 속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 우리는 저런 내용, 물론 이주민들이 와서 네, 한국에서 네, 억울한 네. 일을 당하는 건 네. 저는 원치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민들. 네. 한동안 뭐 불법 체류 상태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아주 일부 안 좋은 분들이 인권 유린을 많이 하셨죠. 네. 임금도 안 주시고 네. 여자 노동자인 경우에는 성폭행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니까요. 참 나쁜 일이죠, 이런 일은. 네, 그런 예, 인권 예. 유린은 네네. 저희도 반대하고 네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건 다 네네. 처벌이 하게 돼 있고요. 네. 우리 국민의 의식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네네. 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주 노동자들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네. 또 우리 자국민도 신경을 쓰고 네. 강제로 납치되거나 네네. 해외에서도 네. 또 이렇게 납치되거나 네. 근데 우리 외교부나 이런 국가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네. 아예 남의 일이다 생각을 해요.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국가인권의 이중성을 저희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조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랑 외교부랑 네. 이게 좀 이렇게 충돌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 네, 뭐 통일부, 예. 특히 네네. 이제 남북 문제는 네네. 통일 문제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어떤 적성 국가랑 네, 협상에 들어가도 네. 다 인권 문제부터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고 네네. 협상에 네. 그 이니셔티브를 주는 건데 네네. 이게 오히려 인권 문제는 다 제껴놓고 네. 그쪽에 비위만 맞춰준다. 네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건 독재 예. 시대로 김정은 네네. 밑으로 들어가자는 네네. 건가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라면 국민 네. 모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숙제를 좀 떠안는다 생각하고 함께 네.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는 지금 계속 6개월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잘못된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행태에 대해서 네.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